사막 사장의 고수들과 기수들을 데리고 코델리아가 등장합니다. 신사와 장교 및 군인들도 함께요. 도버 근처의 프랑스 군 진영입니다. 사자가 와서 브리튼 군대가 이리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코넬리아는 아버지 권리 때문에 뭐 이런 전쟁을 한다는 얘기겠고, 사막 5장에 보면은 글로스터의 저택입니다. 리건과 오스왈드가 등장하는데, 리건의 대사를 보면은 6쪽에 보면은 언니가 그에게 무슨 일을 편지할까, 이제 고너리가 에드먼드에게 편지를 했다는 얘기죠. 오스왈드가 갖고 왔겠죠, 편지를. 그러면서 오스왈드는 편지를 들고 그 뒤를 에드먼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편지 좀 뜯어보자 그러고 리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 사망 6장 글로스터와 그 농부 차림의 지팡이던 에드가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 도버 근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에드먼드 글로스터가 에드가에게 그 절벽을 안내해 달라고 그랬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42쪽에도 보면 지갑 줍니다. 28행인가요? 친구의 이 지갑도 받아도 안에 든 건 가난한 이에겐 큰 값의 보석이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에드가가 속였죠. 절벽이 아니고 딴 데를 안내해서 절벽이 떨어졌지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3쪽에 보면은 61행에 비참한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을 끝장낼 혜택도 못 받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144쪽에 69행에 글로스터가 가엾고 불행한 거지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견디겠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견디겠소 이렇게 되고, 거기 145쪽에 보면 계속해서 미친 기어 들꽃 관을 쓰고 등장 이렇게. 관 쓰는 건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게 약간 미친 행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은 155행에 보면 는 거기에서 근위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근위입니다. 이 단어도 리왕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어디에 보면은 그때는 근위를 가지고 있지 않소. 결국은 리어가 근위를 상실했죠. 근위 이게 뭐 권력 무상도 되는가. 어쨌든 이 근위라는 단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그 다음에 149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에드가가 방백을 합니다. 의미와 무의미가 뒤섞이고 관계 중에 분별력이 있구나.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쳐도 사람 24시간 다 미쳐 있지는 않죠. 치매 걸린 사람도 다 24시간 다 치매 걸린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은 글로스가 악기가 또 유혹하여 215행에 천명 없이 죽지는 않도록 하소서. 아까는 자살을 해놓고 지금은 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즈왈드가 글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125행에 152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hen상범이구나, 운수대통이다.
그래서 오스왈드가 죽죠. 그래서 그 가져간 편지를 에드가가 손에 넣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154쪽에 나와 있죠. 257행에 주고받은 우려의 맹세를 잊지 말아요. 당신이 그를 해치어 버릴 기회는 많이 있고 의지가 모자라지 않는다면 시간과 장소 또한 효과적으로 제공될 거랍니다. 그가 승리하여 돌아오면 만사 헛일이에요. 그럼 난 죄인이고 그의 침들은 내 감옥이니 나를 그 여건 옹기에서 구해주고 수고한 대가로 그 자리를 채우세요.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싶은 애정 깊은 하녀 고너리를. 고너릴이 에드먼드에게 보내는 겁니다. 글로스트한테 계속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데 아직 본인은 모르는 것 같죠. 지금 아직까지는. 사막 7장 도버 근처의 프랑스군 진영입니다. 코델리아가 변장한 켄트 및 신사가 등장하죠. 켄트가 자기를 그 이야기 그 저기 신분이 알려졌지만 모른 체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델리아가 그 하는 말이 157쪽 30행에 자기들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 백발은 동정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누추하게 배는 모습이겠죠. 이 얼굴로 싸움 거는 바람과 마셨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리어가 45행에 158쪽 그대는 연락 속의 영혼이나 이 몸은 볼수레에 매달려 눈물이 남물처럼 나를 지지는구나. 이게 다른 천국 속에 있는 걸로 천국 간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9쪽에 리어가 있습니다. 리어가 그난 60행이죠. 대단히 어리석고 멍청한 노인이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40쪽에 47쪽 봅니다. 4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광대는 그때 리어의 그림자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림자. 이 그림자는 또 이 단어가 셰익스피어가 좀 잘 썼나 봐요. 그 맥베스도 이런 표현이 나올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40쪽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네 이리 좀 봐. 내가 누구든가. 이거보다 47쪽에 있는 표현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광대는 리어의 그림자지 이렇게 얘기했고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는 얘기, 진실되지 못하게 그런 표현이겠죠. 실제 없이 살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659쪽에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계무한 자세로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 자기 성찰입니다. 80이 넘었어요. 또 있습니다. 160쪽에 보면은 83행에 제발 잊고 용서해라. 난 늙고 어리석다. 도버 근처의 오막 1장입니다. 도버 근처인데 고수 및 기수들과 함께 에드먼드, 리건, 신사들 및 군인들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먼드하고 이제 리건하고 또 뭐 수작을 걸죠. 당신께 베풀리로 내 선심을 알고 있죠. 말해봐요. 진실되게 오로지 진실만을. 그러면서 언니를 사랑하죠 물어봤죠. 에드먼드가 떳떳한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떳떳한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는 얘기지. 그런 honored love입니다. honored 영어로 보니까 honored 그러니까 그냥 떳떳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니하고 육체적인 그런 사랑 아닌 거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보의 금단의 구역은 한 번도 안 갔나요? 욕된 착각이십니다.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오고 고너릴이 또 마지막 줄에 18행이죠. 보면은 저 동생인 그와 나를 갈라놓게 하는 전투에 지른 게 더 낫다는 야 사랑에 눈 멀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가가 이제 올바니한테 이야기하죠. 편지를 전해줍니다. 전투가 있기 전에 164쪽 세 번째 줄에 전투가 있기 전에 이 편지를 여십시오. 승리하면 그것을 가져온 사람을 부르는 나팔을 부십시오. 제가 나타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막 2장에 보면은 그 도버근처인데 안에서 경종, 고수 및 기술과 함께 리어, 코델리아 군인들이 등장한 다음 무대를 가로질러 함께 퇴장. 농부 차림의 에드가와 글로스가 등장합니다. 자, 노인 아버지한테 갑시다 노인 이리 손을 이리 주세요 어서요. 리어 왕이 패했고 딸과 함께 잡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근데 에드가가 안 가겠다니까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가는 것도 온 것처럼 견뎌야만 합니다. 인내를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는 것도 온 것처럼 견뎌야만 합니다. 인간의 탄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오막 3장에 고수 및 기술과 함께 승리한 에드문드, 포로가 된 리어와 코델리아, 군인들 및 대장 한 명 등장합니다. 도버 근처죠. 그래서 리어가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나 자 우리 감옥 가자. 우리 둘만 새장 속의 새들처럼 노래할 거야. 내가 나의 축복을 원하면 난 무릎 꿇고서 용서를 구하마. 본인이 잘못을 대단히 통절하게 뉘우치고 있는 자기 반성, 진정성이 있는 자기 반성 같죠. 그래서 에드먼드가 사실은 그 둘을 끌고 가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죠. 대장한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올바니가 와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우하기 위하여 그들을 요구하네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바탕 또 합니다. 올바니하고 에드먼드하고 리건이 이제 또 그 에드먼드의 역성을 들죠. 그런 얘기. 내 지위와 권한 가진 제2인자였으니까 행자라고 부르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올바니한테. 근데 올바니는 그런 생각한 적 없다는 얘기죠. 부하로만 생각했지 행제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올바니한테 에드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주고 그러면서 올바니가 또 171쪽에 한바탕 더 쏘아붙입니다. 비아냥거리죠. 81행 이행에 한 달 이 배달한 녀석아 조금 천출임을 서자임을 이제 쏘아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2쪽 첫 줄에 보면 대역죄로 체포하고 이 하련 독사도 너와 함께 고발한다 마누라죠. 그래서 내 아내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들어주겠어. 처제의 요구는 에드먼드를 높이 달라고 그랬죠. 내 아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들어주겠다고 그랬고 그녀는 이 귀족과 2차 계약 맺었고 1차 계약은 고너리니까 리건인가? 난 그녀 남편으로 아니면 1차 계약은 자기일 수도 있지. 1차 계약을 맺었고 난 그녀 남편으로 당신 혼사 반대하고 결혼을 하려거든 내게 구애하시오. 내 부인은 내약됐어. 흉악하고 명백하며 수많은 내 반역죄를 내 몸에 입증해 줄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도전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령을 불러서 이제 읽게 하죠. 역적임을 증명하겠다면 세 번째 나팔소리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드가가 나타나죠. 에드가가 아까 자기가 나타나겠다고 그랬으니까 에드먼드의 역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타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다가 에드먼드가 죽죠. 자기를 고백하고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그 이야기하죠. 뭡니까? 아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어왕과 코델리아를 그 얘기를 하니까 에드가가 이제 빨리 가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막으러 갔지만 뭐 결국은 죽게 되죠.
어쨌든 그래놓고 179쪽에 보면은 그녀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죽어 말을 해. 그러니까 부인이요. 그 동생은 부인 손에 독사를 당했고 부인께서 자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난 그 둘과 난 약혼했소라고 얘기하죠. 이젠 셋 모두가 한순간은 결혼하고, 이게 뭐 자기가 죽게 되면 결혼하게 되는가? (180쪽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에드먼드가 한 말인데 237행점. 에드먼드는 셋째던 사랑을 받았다. 한쪽이 나를 위해 다른 쪽을 독살한 뒤 자결했으니까. 참 재밌네. 완전 치정극을 언제 넣고.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어. 드라마. 살리려고 리어왕과 코델리아를 살리려고 보냈는데 결국은 살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리어가 181쪽에 통곡하라 오 돌 같은 인간들아, 내가 너희 눈과 혀를 가졌다면 천장이 깨지라고 울 것이다. 얘는 영영 가버렸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알아. 얘는 흙처럼 죽었어. 진짜 정신 차리지. 원래 아침 드라마 보면 우리 맞짱을 떼야 되는 거야. 결국은 리어왕도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느끼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마지막 그 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슬픈 시국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은 두고 느끼는 걸 말하시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겁니다. 최고령 노인이 최고로 견디셨어. 젊은 우린 그만큼 보지도 살지도 절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행군을 하며 모두 퇴장. 원서에 보니까 그냥 데드 마치라고 돼 있어. 데드 마치. 그러니까 죽음의 행군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만. 그래서 이 보면 해야 할 말을 한 건 아까 이성, 아니면 느끼는 걸 말하죠. 감정. 해야 할 말을 한 사람은 언니들. 감정을 그 느끼는 걸 말하는 사람은 코델리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코델리아는 그러면은 칙령으로 응? 리오와 코델리아 목숨에 칙령을 내렸어. 그러면 일마가 그 아까 에드먼드가 그때 가서 살짝 감옥에만 갇혀놔야 되는데 가서 죽이라고 그랬죠. 편지를 주면서. 그래서 글마보 그래서 한계급 특진하고 뭐 앞으로 잘해줄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에드가는 살았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아까 그랬죠. 개작한 데는 에드가와 코델리아가 살아가서 결혼한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드가가 가서 죽어가는데 코델리아를 죽이고 직전에 살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근성징악처럼 우리나라 그 살아야 되는데. 되는데. 바로 또 그래서 이게 어느 비평가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배울 거냐 이거 거기서. 근데 그래서 그 뭐야 이거 감정의 끝판왕은 그래도 그 뭐야 블로스터 심장이 터져 죽으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게 이제 그 자기 두 가지 감정이었죠. 네. 미안한 감정과 미안한 반감 감정이었지. 피눈물 흘린 거랑 비슷한 말인 거야. 살짝 그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근데 아침 드라마는 다 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주인공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살려. 이거는 다 죽어버렸기 이 어떻게 보면은 가는 악당은 죽었잖아. 이게 올반이 살았고 에드가 살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비극이지만 이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게 끈질 게 없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 프랑스군이 왔는데 그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그게 졌다는 거지. 그죠. 간단하게 아무 뭐 성과도 없이.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그렇지. 왔는데 그까지 왔는데 왜 성과가 이래 없을까? 전쟁에 피해서 그냥 죽었다는데.
이 분석적 차원에서 계속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의미를 또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한강 신드롬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냥 읽었던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이리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어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새로운 의미로 또 부여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죠. 저희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조금씩 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 읽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그 흔히 하는 말로 셰익스피어의 그 주인공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거든. 네. 햄릿 작품보다는 햄릿 인간이 더 위대하고. 네. 근데 이제 오세들은 좀 덜하겠지만 리왕도 뭐 그만큼 그 작품에 대한 그 보다는 이 주인공 성격에 대한 그런 게 더 많겠죠. 근데 제일 그 비극 4대 비극 중에서 짜임새가 좀 복잡한 그런 거죠. 이게 스토리다 보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어 왕과 딸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로스백 작가 두 아들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둘이가 또 얽힌 게 그 에드먼드 백 작가 두 딸들이 치정 관계가 얽혀 있고. 조금 억지스럽긴 해요. 근데 그 에드가랑 그 글로스터랑 이 근데 왜 막 리어왕 이거 보면 저는 이거 보면 이순재가 막 그렇지. 순재가 리어 왕. 했었어요. 했었죠. 몰라. 요새 근래도 했을 거. 얼마 전에 8순 넘어서 했어요. 한다고 막 그랬어. 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작년인가 올해 했어. 그 약간 올라온 배우들은 리어 왕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고 젊은 배우들은 햄릿에 대한 그게 있을 햄릿에 대한 거고 로망. 그다음에 여자들은 맥베스 부인 레이디 맥베스에 대한 로망이 있다. 악녀잖아. 그런 거. 그런가 봐. 죽으나 사나 고도를 기다리며 일하면서 그 대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뭐 20년씩 하고 있는 배우들도 있으니까. 그 이순재 선생은 이번에 이제 몸이 아파서 3달 쉰다고. 그런데 들어갔대요. 못할까 해도 못하겠어. 그렇지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서 쓰러지시더라고. 저는 그 보면서 161페이지에 그 켄트가 승리냐 패배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면서 퇴장하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햄릿에서 보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to be or not to be 뭐 이렇게 하듯이 is it the win or loss 해가지고 딱 문구가 비슷한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하더라고. 그 셰익스피어 스타일 to be or not to be.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is it win or loss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를 차지하겠다고 그래 자매끼리 그걸 죽이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하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드먼드가 굉장히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출이라서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지. 그게 시발점이잖아.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게.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상에 보면 이 자기 아버지가 그 이 에드먼드를 9년 동안이나 방치해서 내보냈던 이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두지도 않고. 홍길동처럼 별로 그렇게 천출이기 때문에 대접 안 했다는. 그러면서 다시 또 내보내라고 그랬잖아.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이전 야마도 이제 그죠. 반감이 이제 좀 어. 심화됐다 어. 이렇게. 하여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어요. 또 봐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뭐예요? 맥베스. 맥베스 하고 나서 한여름 밤에 꿈 하고 나서 공초 듣는 거예요. 잘 술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어디 뭐가? 아, 동키호테가? 아니 지금 읽는 게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래도 얘기다가 우리 조금 책 구할 수 있을 때 되면 한강책 한번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하든지. 한강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하나 봐요.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제일 유명해요? 그래도 좀 소년이 온다. 북크상도 그거 언급됐던 소년이 온다 언급됐나? 뭐가? 시 읽읍시다 시. 원래 그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